여러분, 요즘 밤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시나요? 혹시 이것도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건 요실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을 떴고 불도 켜지 않은 채 화장실까지 더듬더듬 걸어갔습니다. 속옷이 젖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그날 이후로는 친구들을 만나도 화장실 위치부터 찾게 되고 멀리 나가는 외출은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립선이 약해진 남성 어르신들도 요실금으로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실금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대한요실금학회에 따르면 요실금을 겪은 어르신 중 70%는 병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참다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과 요실금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실천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발굴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지금의 불편함이 몇 년을 더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기침할 때, 웃을 때, 자다가 자꾸 깨는 것. 그게 바로 요실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병이라는 걸 모른 채 참기만 하다 결국 더 심해졌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요실금, 처음엔 왜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실금을 겪고도 병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 오해와 방심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웃기만 해도 소변이 조금 새는 느낌이 있었는데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조금 새는 거 가지고 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실금을 질병이 아닌 노화의 일부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요실금학회 자료에 따르면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이걸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참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는 남자가 그런 말해서 뭐하냐 하며 더 조용히 혼자 감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아주 늦게 정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서야 오시는 거예요. 그땐 이미 방광 근육이 많이 약해졌고 치료도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요실금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화장실에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속옷이 축축한 날이 종종 생기는데도 별일 아닌 줄 알았죠. 그게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고 또 남들 앞에서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상이 조금씩 나빠지는 걸 저도 모르게 그냥 두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건강 관련 영상을 보다가 요실금이라는 단어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인들이 겪는 흔한 증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겪은 일들이 하나하나 다 해당되는 거였어요. 밤에 자주 깨는 것,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느낌, 참기 어려운 소변 욕구. 그게 다 요실금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병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나이 들면 다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실금은 감기처럼 하루 이틀에 낫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는다고 좋아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몸 안에서는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보기로 했고 조금씩 제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 영상에서 하나씩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겪은 것과 단 하나라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요실금이 나아지기 시작한 건 병원이나 약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꾼 순간부터였습니다. 요실금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무조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조금씩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하는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 변화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몸으로 직접 겪어보기 전엔 몰랐습니다. 첫째는 물 마시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녁까지 계속 마시다 보니 밤에 자는 도중에도 두세 번씩 꼭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물을 집중해서 마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최대한 물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바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며칠 뒤엔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생겼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의 피로가 줄어드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둘째는 골반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색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를 크게 본 습관이었습니다. 누워있을 때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 허벅지 안쪽과 항문 주변에 힘을 주고 5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걸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꾸준히 해봤습니다. 바로 이 동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이라는 겁니다.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근육, 즉 골반 저근육을 강화해주는 간단한 운동법입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2주쯤 지나면서 기침을 해도 덜 새는 느낌이 들었고 한 달이 지나니 자다가 급하게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히 시간을 내서 운동복을 입고 하지 않아도 되고 TV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누워있을 때 조용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저는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화장실을 미리 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전에는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최대한 참았다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 외출 중에는 늘 화장실 걱정을 했고 모임이 있어도 괜히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기 전에 식사 전후, 잠자기 전 등 스스로 미리 화장실을 가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해보니 혹시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상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바꿨는데도 저의 요실금 증상은 훨씬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한때는 가방에 여벌 속옷을 꼭 챙겨야 했고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임에도 나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덜 신경 쓰게 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나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요실금이란 단어 하나에 주눅들고 숨어만 있었던 내가 다시 나다운 일상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요실금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조금 바꾸면 분명히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하루 한 번이라도 그 신호에 응답해주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나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신 분은 병원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요실금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미 너무 불편한 상태까지 진행됐을 수 있어요. 생활 습관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곧 소개해드릴 더 쉬운 방법들도 꼭 들어보세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부터는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변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배에 힘이 계속 들어가서 소변이 나오는 곳을 자꾸 눌러요.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소변을 잘 참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변비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게 되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렵고 참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제때 화장실 가기, 야채 많이 먹기. 이런 습관들이 변비를 막고 요실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찬 음식과 카페인 들어간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초콜릿 같은 음식에는 몸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렵고 방광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이나 찬 국처럼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방광이 차가워져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몸 전체가 긴장해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죠. 따뜻한 물, 미지근한 차, 국물도 따뜻하게 데워 드시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차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소변 보는 시간을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도 권하는 방법이에요. 하루 동안 언제 화장실을 갔는지, 언제 실수했는지, 얼마나 자주 참았는지, 그걸 메모해 두면 내 몸이 어떤 시간대에 소변을 자주 마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나면 꼭 화장실을 가게 된다. 저녁에는 자주 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보여드리기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 3가지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하면 확실히 효과를 보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은 요실금이 처음 시작됐을 때 아직 가볍게 나타날 때에 효과가 큽니다. 만약에 지금 소변을 전혀 참을 수가 없거나 속옷이 자주 젖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고 밤에 자다 5번 이상 깨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혼자서 해결하기엔 이미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비뇨기과나 여성병원 또는 노인병 진료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약을 드시거나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참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괜히 부끄럽고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죠. 그냥 참고 넘기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생활 습관은 요실금에 대한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심해졌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좋아지자 제 삶이 다시 넓어졌습니다. 몸이 나아지니 마음이 따라오고 오랫동안 멀어진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나가는 게 겁났습니다.
버스를 타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면 어쩌지? 친구들이랑 식사 중에 속옷이 젖으면 어쩌지? 그 생각만으로도 땀이 났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고, 누가 나를 부르거나 약속을 잡자고 하면 이유도 없이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래, 나가볼게라고 대답했죠. 전 같았으면 무조건 핑계를 댔을 텐데 그날은 뭔가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땐 이미 몇 주째 물을 조절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조용히 누워서 골반에 힘을 주는 운동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큰 변화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차분히 실천해온 그 시간들이 저한테 조금씩 자신감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날 아침, 가방엔 혹시 몰라 여분 속옷을 챙겼지만 예전처럼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식당에 앉았을 때도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하루 아무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친구들과 웃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집에 돌아와선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다시 살아가도 되겠구나.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운동도 시작했고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방 안에만 있던 시간이 길었는데 몸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마음도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요실금은 단지 소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던 마음의 병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겨낸 건 대단한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한 번 더 실천해보자는 그 작은 다짐 하나였어요.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지금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디 나가기도 꺼려지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저 참고 계신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물 마시는 시간, 따뜻한 음식, 앉는 자세, 그리고 잠깐이라도 조용히 골반에 힘주는 연습. 그걸 하루 이틀, 3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세상도 다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오늘부터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요실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걸 혼자 숨기고 참고만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지간한 건 참아도 오줌 참는 건 병 된다. 그땐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이었는지 알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참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돌봐달라고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신호에 오늘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나도 그래요 하는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발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진짜 지혜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 한 푼 안 드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당당한 나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